아르바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법 같은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했던 신문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일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고깃집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한 달치 휴식을 내는 거야, 휴가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날 쉬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주말에만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뭐 평일에만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걸 그걸 내면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점장이 그걸 가지고 한 달치 그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누가 며칠날 출근하고 누가 며칠날 출근 안 하고 이런 거. 한 달치로 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통 가게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달로 짜는 데도 있고 뭐 2주로 짜는 데도 있고 일주일마다 뭐 제출해서 짜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한 2주나 한 달 정도로 기억을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날 쉬고 싶다 이런 걸 내면은 반영을 해줘서 일단 그거 뭐 스케줄을 짜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혹시 이날 나올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뭐 점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날 나갈게요 하면은 또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일을 넣어주지 않았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막 이렇게 일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일본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뭘 할 때 바로 시작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약간 오산이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은 뭐 일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뺏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지 않고 이제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점점 좀 많이 넣어주고, 나중에는 오히려 막 부탁해서 이날 들어올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부탁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일본에 딱 가가지고 알바를 구하자마자 뭐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서 무조건 알바하면서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열돈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 바로 알바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을 막 내가 풀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만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에 따라서는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사람이 부족해서 막 일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한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해서 알바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을 때는 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벌써 10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한 900엔 정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알바에 따라서는 이제 연수 기간이라고 이제 일을 배우는 기간에는 좀 싸게 한 50엔 정도 낮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올려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해도 이제 시급이 싸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시가 넘으면, 저녁 뭐 10시가 넘으면 뭐 가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컴비니 같은 편의점 알바도 그렇고 뭐 술집도 그렇지만은 저녁 늦은 시간에 심야로 이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좀 그런 심야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평일 시간이라던가 제가 일했던 가게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런치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점심 같은 영업도 하고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게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급이 높지 않아요. 낮 시간에.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는 이제 시급이 약간 높죠. 10시가 넘으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달 알바를 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달에 대충 평균으로 10만원 좀 안 되게, 뭐 한 적을 때는 8만원, 7만원까지 간 적도 있고, 많을 때는 한 9만원까지 간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 알바 하나만 했을 때. 솔직히 그 정도가 지금 좀 약간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죠. 다음으로는 일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어 학교를 다닌다던가 이러면서 일본어를 배우겠지만은, 역시 실제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본인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 일본어가 더 확실히 늘 수 있죠. 제가 그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는 이제 신문장학생이다 보니까, 신문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지만은 신문을 혼자서 이제 배달하기 때문에 말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일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뭐 혹은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이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술집에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주방 쪽이긴 했지만, 주방 쪽이라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일 안 했지만 주방 쪽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스태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뭐 이걸 갖고 와 저걸 갖고 와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말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일본어를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뭐랄까, 일본에 가서 이제 1년 반 정도 신문장학생을 하면서 내가 일본에 산다 하면서 좀 일본어도 많이 늘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고깃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일본어가 늘지 않았나, 아 이제 내가 일본에 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나는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가게에 또 이제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다른 외국인도 한 명도 없었어요. 100% 일본인인데 저만 혼자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일본어를 진짜 많이 쓰게 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상대방 말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정말 더 빠른 그 속도가 빠른 주고받고 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본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방에서 쓰는 그런 도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주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야채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너 어제 뭐 했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방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 같은 걸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혼났죠. 예를 들어서 뭐 도마 갖고 와 했는데 도마를 제가 들었을 때 그 마나이타라는 도마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너는 일본어 말 잘하면서 왜 이런 간단한 단어도 모르냐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굉장히 정말 순발력이 늘었다.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순발력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제가 정말 엄청 못했다면 더 고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니까 그 중에서 단어 같은 걸 몇 개 이제 주방 용어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대화 내용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 쪽에서 일을 하고 주방 쪽에서 일을 하는 건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마카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밥을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마카나이라고. 그런데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공짜가 아니라 그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할인해서 한 50%뭐 이렇게 몇 퍼센트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싸게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마카나이로서 제공해 줬었는데 그런 마카나이라는 단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새로 배우고 정말 많은 단어를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방이 아니라 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접대하는 일을 했었으면은 더 많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방 쪽보다도 이제 홀 쪽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뭐 저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홀에서 일하면 여러 분류의 이제 손님들이 있으니까 뭐 손님들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주방에서 일한다고 일본어를 안 쓰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주방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어는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주방이 아니라 홀 쪽에서도 한번 일해 볼 거라는 생각은 해보네요. 아마 좀 더 일을 했으면 홀 쪽도 아마 갔을 거예요. 주방 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을 텐데 주방 쪽의 일을 거의 다 배우고 이제 아마 다음으로 홀 단계로 갈 수 있을 정도 전에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홀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부분이